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형님들, 제가 그동안 라오스에서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친한 사람, 뭐 아예 안 친한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매우 친한 제 이제 라오스 여동생과 뭐 친구, 또 예전에 제가 뭐 헝태우에 살았던 곳에서 이웃 사람들, 또 뭐 식당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버스 뭐 운행하는 안내원들, 기사들, 봉고차 기사들, 막 트럭 기사, 아무튼 정말 많은 라오스 사람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없죠. 예, 가난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목에 금목걸이, 금반지, 사실 금반지보다는 금목걸이를 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금목걸이하고 뭐 금팔찌, 이 금을, 라오스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한다. 뭐 동남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금을 좋아하죠. 응? 그리고 뭐 중국도 이상하게, 뭐 이상할 건 아니지만은 중국도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우리 뭐 보면은 태국하고 라오스를 보면은 금을 정말나게 좋아하잖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라오스에 가다 보면 가끔 강아지가 금목걸이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왜 금을 모을까? 궁금하잖아. 라오스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금을 열심히 모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기도 했어요. 자, 그래 이야기를 하자면 라오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보다 금을 더 신뢰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나 취향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왜 라오스 사람들은 현금을 모으기보다 금을 사는 걸까요? 왜 목걸이와 반지 형태로 돈을 보관할까요? 그 안에 현금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뭐 하면 훨씬 편하잖아.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보관하면 되고 예금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오스를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 시장, 길거리, 식당 어디를 가든지 금을 착용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라오스 금가게에 가면은 손님들이 항상 있어요.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일수록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금으로 본인을 꾸미기 위한 치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에게 라오스 사람들의 금은 곧 돈이고, 이게 금이 돈이야. 그리고 자산이고 안전장치입니다. 일단 금이 눈에 보이죠. 손으로 만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냥 은행에 넣으면 되잖아. 돈을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 질문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라오스의 현실을 보면 답이 좀 달라지죠. 라오스 화폐는 바로 우리 끼비죠. 끼프, 끼비인데, 이 끼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동안 열심히 떨어졌죠.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죠. 맞죠?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전 10만 끼부로 살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왼손 오른손으로 봉투로 그냥 꽉꽉 채웠는데, 이제는 왼손 봉투는 아예 없고 오른손 봉투도 작은 걸로 변했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10만 끼부로 살 게 없다 그거야 이제 많이.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변화죠. 예를 들어 예전에 10만 끼프로가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15만, 20만 끼비 필요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이 현금을, 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더 가난해졌어요. 이게 바로 이 라오스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이 돈, 이 현금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 화폐를 그냥 들고 있으면, 끼불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순간 이제 선택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손에 들고 있지 말고 은행에 넣을까?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바꿀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자산. 그 다른 자산은 많이 있겠죠. 그중 가장 익숙하고 오래된 방법이 바로 금이죠.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니까요. 국가가 바뀌어도, 국가가 완전 진짜로 없어져도, 경제가 흔들려도, 전쟁이 나도 금은 여전히 금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 끼비, 종이돈은 변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이제 매우 강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는 금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자산이라는 거죠. 주식, 코인, 채권 같은 것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금은 다르죠. 사면 내 것이 되고 들고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팔 수 있죠.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점이 돼버린 거죠. 라오스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자산이죠. 돈이 생기면 금을 사고 필요하면 금을 팔고 다시 여유가 생기면 또 금을 사죠. 이 과정에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즉 금은 저축이자 보험이자 비상금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라오스 사람들의 금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금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 절차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바로 보석가게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왜? 라오스에 아주 그냥 금 관련된 이 가게들이 여기저기 너무 정말 많으니까 시장에도 있고, 자, 이건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금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 물론 답은 그렇지 않죠. 금 가격도 변하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또 손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즉 크게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금을 선물하고 금을 물려주고 금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가 있죠. 결혼할 때 금을 주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부죠. 그래서 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과 연결된 또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금을 모으는 이유를 총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폐 가치의 하락,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한된 신뢰, 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생활 속에서 사용 가능, 비상 상황 대응, 이 5가지가 핵심이지요. 제가 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제 이제 라오스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으면 너가 갖고 있는 저 금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여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이 금은 우리 라오스 사람들한테 생명줄이야.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생명줄은 보통 너네 라오스 사람들한테 생명줄은 부처님 또는 병원에서 수액 주사기 바늘 수액 줄 이게 생명줄 아니냐 했더니 웃더라고요. 자, 어쨌든 라오스 사람들한테 이 돈, 결국 이 모든 선택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는 것이죠. 내 돈을 지키는 것. 결국 라오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 많이 못 벌어. 많이 못 버는데 쓰다 보면 더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금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을 선택합니다. 라오스에서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고. 그것은 신뢰이고 안정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 라오스의 아주 금가루라도 조금씩 모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님들이 라오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끼부를 갖고 있는다. 아니면은 그래도 나도 똑같이 금을 사겠다. 아니면 난 은행에다가 그래도 라오스 은행을 믿고 은행에다 집어넣겠다. 왜냐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라도 나오니까. 어제 제가 이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어제 이제 기름값 이야기 좀 했죠. 하루에 1달러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라오스 아버지. 뭐 현지 사정이 눈에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안타까운 라오스 상황이다. 경제의 모든 것이 최우선인데 이념에 매몰되어 뭐 이제 부정부패 이야기들, 그리고 또 사업 말아먹은 사업 말아먹은 라오스 여친과,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나 한국 남자 이야기 했죠. 이제 60대, 70대 시작이야. 자신감이 뿜뿜 넘칩니다. 힘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도 많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댓글. 제가 이제 댓글은 좀 못 써주고 있죠. 왜냐면 댓글을 쓰는 순간에 알 수 없음 해가지고 지금 댓글이 튕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녹음할 때 또 같이 이야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형님들 좋은 날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바이.